보통 축구 경기 볼 때 그냥 공의 움직임만 따라가잖아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그라운드 위 선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간, 또 포메이션의 충돌,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전술 싸움에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한 스탯을 넘어서서 마치 프로 분석가처럼 경기의 판을 읽는 법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 해설위원은 어떻게 저걸 딱 예측했지? 뭔가 우리랑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건 뭐 마법이나 초능력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구조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결과를 추론해내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축구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그 암호를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측면에서 벌어지는 힘의 불균형, 이른바 숫자 싸움이 어떻게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클래식한 예시입니다. 빗셀 고베와 후쿠오카의 경기를 통해서 측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포메이션을 딱 보시면 두 팀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빗셀 고베는 풀백과 윙어, 그러니까 두 명의 선수가 한쪽 측면을 같이 공략해요. 근데 반면에 후쿠오카는요? 단 한 명의 윙백이 이 넓은 측면을 혼자서 다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처음부터 2대1로 싸우는 아주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구조적인 유리함을 그냥 놔두지 않죠. 특정 선수들이 이걸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무토 선수는 측면과 중앙, 그 사이,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애매한 공간을 계속 파고들면서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수비수 입장에선 조 선수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원에 있는 이대구치 선수는 공중볼이나 흐르는 볼을 따내자마자 지체 없이 이 수적 우위가 있는 측면으로 쫙쫙 뿌려줍니다.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 모든 전술적인 움직임이 합쳐지면 결과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후쿠오카의 측면은 경기 내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이건 계속해서 비셀고베의 공격 기회로 이어지겠죠. 이건 예측이라기보단 구조적인 분석에 따른 거의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축구가 전반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승부는 후반전, 특히 마지막 20분에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어떻게 체력과 교체 카드를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후반전을 자기들 것으로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경기 막판에 드러납니다. 산프레체는 이 안정적인 3백을 기반으로 90분 내내 에너지 레벨을 아주 꾸준하게 유지해요. 그에 비해 교토상가의 포백, 특히 풀백들은 공수양면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바로 이 70분, 여기가 바로 승부처예요.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지점이죠. 산프르체는 자, 이제 우리 시간이다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체력이 쌩쌩하고 발빠른 교체 선수들을 투입해서 지쳐있는 교토의 측면을 마구 공략합니다. 반면에 교토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선수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 공간이 산프레체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산프레체는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후반전에 이긴다, 이렇게 설계된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가 가장 지쳐있을 때, 가장 취약해졌을 때, 그때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 이게 바로 산프레체의 승리 공식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엔 좀 더 아주 정교하게 상대의 약점 단 하나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의 외과 수술 같은 공격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석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의 핵심인데요. 울버햄튼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3백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이 측면 공격을 막으려고 옆으로 끌려나가는 그 순간, 원래 그 선수가 있던 중앙 쪽 공간이 순간적으로 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아스톤 빌라가 노리는 급소인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이 작전이 얼마나 유기적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최전방의 왓킨스가 수비수들을 끌고 뒷공간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그럼 그 중간 비어버린 하프 스페이스로 부엔디아 같은 이선 선수가 침투하거나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의 시작은 바로 중원의 틸레만스가 앞으로 찔러주는 정확한 패스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연계 플레이죠. 이건 진짜 열쇠랑 자물쇠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울버햄튼이라는 수비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아스톤 빌라가 그에 맞는 완벽한 공격 열쇠를 들고 나온 거죠. 전술이 어떻게 경기를 이기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써먹을 수 있는 도구를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본 이 핵심 원리들을 딱 정리해서 앞으로 어떤 경기를 보시든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분석의 틀을 알려드릴게요. 딱 이 네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일단 포메이션을 보고 두 팀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파악하세요. 둘째, 그래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어디서 벌어질지 핵심 전장을 찾는 겁니다. 셋째, 그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구조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유리한 지점, 즉 미스매치를 포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후반 70분 이후에 교체 선수나 체력 같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틀만 가지고 경기를 봐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공만 쫓는 수동적인 관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감독처럼 경기의 큰 그림과 그 안에 숨겨진 전략적인 이야기를 통째로 읽어내는 분석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다음 축구 경기를 한번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눈에는 이제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아마 이전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짜릿한 축구의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